태슈아 공포라디오 비만 탈출 캠프 2편. 처음 이틀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간을 재는 것이 힘들어졌다. 우리는 계속 묶여있는 상태로 하루에 한 번 물뿌림을 당했고, 유일한 먹거리인 혐오스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받으며 양동이에 있는 물을 마셨다. 한동안 참아냈지만 결국 의지가 부족한 데다 너무 배고팠던 나는 마침내 겨우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칠면조 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썩은 고기의 냄새가 멍청한 내 머리를 핑 돌게 만들더니 그 맛이 구역질을 유발했고, 입에 머무는 향이 더 심한 처벌처럼 느껴졌다.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삼킨 뒤 절박한 마음에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제발 이 물이 그 냄새와 기억을 씻어주길 바랬다. 아, 잘했어 우리 아가. 애슐리가 말했다. 꼭 먹어야 할 때만 먹는 기분 정말 좋지 않아? 그런 자기 절제는 정말 중요한 거란다. 우리 네털리 아가씨 정말 자랑스러워. 글로리아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뜨거운 쓰레기통 같은 냄새를 풍기는 생선 조각을 먹으려는 순간 그녀는 구역질하더니 그녀와 내 침대 사이의 바닥에 거품 섞인 돌을 뱉고 말았다. 이런 세상에 우리 글로리아 아가씨 이렇게 지저분한 돼지 새끼예요? 아무래도 별로 배가 안 고픈 것 같네. 글로리아는 신음을 내더니 애슐리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마음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더 이상 탈출 방안을 모의하지도 캠프가 끝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를 할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에너지가 없었다. 또렷하게 생각하는 것마저 힘든 상황이었다. 팔이 계속 아팠다. 차갑고 무감각해진 상태이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움찔거렸다. 내 몸은 땀과 진작에 내보낸 배변으로 인해 끈적거렸고, 축축한 매트리스는 내 몸에서 나는 역한 냄새를 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다. 냄새에 이끌려 찾아온 벌레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서 윙윙거리며 돌아다녔고, 내 온몸이 그 더러움에 의해 간지러웠다. 차라리 피부를 벗겨버리고 싶었다. 허물을 벗듯이 기어나와 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러웠다. 아마 첫 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보냈던 것 같다. 움직일 수 없고 비참한 상태로. 이 캠프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6주 동안 포기하고 쌀대로 싸고 지내자는 생각까지 들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꽤 오랜 시간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는 허기와 희망이 없다는 생각 이외의 어떤 감정도 에너지 소비일 뿐이었다. 자, 일어나자. 우리 귀염둥이 돼지 새끼들. 어느 날 아침 애슐리가 숙소에 들어오더니 손뼉을 치며 노래 부르듯 외쳤다. 수영하러 갈 사람? 애슐리가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창백해진 손으로 피가 돌기 시작하고 저릿한 감각이 돌아오자 재빨리 현실을 파악했다. 나는 뻣뻣하고 아릿한 몸을 일으켜 앉아 몸을 일으키는 다른 친구들을 봤다. 방 안은 머뭇대는 분위기였다. 애슐리만 재밌다고 느끼는 농담에 펀치라인이라도 기다리는 듯. 하지만 애슐리는 문 앞에 서서 가장 좋아하는 허리에 손 올리기 자세를 취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제나 미소를 짓지. 여러분, 모두 자기만의 웃기는 방식으로 흥분을 표현하네. 얼른 와, 우리 귀여운 돼지들.
가자고. 누구도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자 애슐리는 한숨을 쉬더니 극적으로 눈동자를 마구 굴리며 말했다. 가기 싫어? 그래. 그 거대한 엉덩자가 움직이는 게 무서운 건 알겠거든? 사탕 껍질 벗기는 것 외의 행동은 다 어려운 거 알겠거든. 그래서 니네가 여기 있는 거야. 게으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마지막 기회야. 이 돼지들아, 가자고. 계속되는 꾸물거림에 짜증이 났는지 애슐리는 문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다. 금속으로 된 긴 막대였는데 고무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반대편 끝은 우리에게 보란 듯 돌출된 2개의 핀이 보였다. 아가씨들, 이게 뭔지 알아? 애슐리는 침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막대를 휘둘렀다. 몰라? 너희 다 몰라? 이 바보 같은 돼지들아. 백날 설명해봤자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애슐리가 이네지의 침대 발치에 서자 이네지는 겁먹은 듯 머릿맡으로 몸을 웅크렸다. 우리 중 가장 몸집이 큰 이네지는 아주 상냥하고 부드러운 친구였다. 우리가 처음 온 날 울음소리 이후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당장이라도 가겠노라고 수영을 정말 좋아한다며 죄송하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애슐리는 안도하더니 한결 풀린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는 이네지의 가슴 중앙에 막대를 찔렀다. 짤막하게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네지는 꼴깍 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팍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갔다. 오,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네지 아가씨. 이건 소몰이용으로 나온 약한 전기 충격기라고. 아무튼 돼지들아, 행진하라.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니? 이네지는 훌쩍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좋아. 그럼 당장 그 비계덩어리가 가득한 몸을 일으켜 나가서 호수로 간다. 가자, 얘들아. 이네지가 불안한 걸음으로 먼저 움직이자 남은 우리가 그 뒤를 일렬로 따랐다. 침대 머릿맛을 잡고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 어지러움이 나를 덮쳐 다시 눕고 싶었지만 애슐리와 그녀의 대지 행진을 망치기가 너무 두려웠다.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나는 발을 내밀고 친구들의 행진에 동참했다.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간 우리는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비틀거리며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호수로 향했다. 도망갈 수 있을까?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보였고 난 무기력한 상태다. 걷는 자체가 이미 도전이었다. 다른 무언가를 하는 나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애슐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과 친구를 만들자는 캠프송을 불러댔다. 호수 가장자리로 가자 쇼나와 메건이라는 이름의 2 상담사가 보였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손인사를 하더니 긴 부두를 따라 그들 앞으로 서라는 듯 손짓을 했다. 애슐리는 우리가 너무 천천히 간다 싶으면 들고 있는 막대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적으로 찔러댔다. 그나마 전기가 흐르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여러분 안녕. 쇼나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세상에, 오늘 진짜 재미있는 활동 많이 준비했거든. 진짜야. 메건이 끼어들더니 말했다. 고래구경이라는 놀이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래? 우리가 대답하지 않자 애슐리가 막대로 모건의 팔 아래를 찌르더니 전기를 가했다. 모건이 울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부딪혔고 하마터면 둘 다 물에 빠질 뻔했다. 쇼나는 우리가 제대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좋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래들은 물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움직일 거야.
우리는 구경꾼이고 우리는 여기 부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구경할 거야. 하지만 진짜 재밌는 부분은 여기부터야. 매건이 말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애슐리의 대지막대에 5번 찔립니다. 물속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차례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씩 적게 찔릴 거고 안 찔리는 사람은 상으로 신선한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정말 재밌겠지? 3명의 상담사들은 열과 성을 다해 우리를 응원하더니 물을 바라보고 서라고 지시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호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여기에서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지금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나는 아마 익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 정도 들었다. 우리는 뒤에서 우리를 몰아대는 응원 소리에 하나둘씩 물에 들어갔다. 물이 어찌나 찬지 내 몸 곳곳으로 큰 충격을 보내왔다. 애슐리와 다른 이들은 부두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가끔은 우리에게 물을 뿌려대며 내내 웃어댔다. 속도 늦추지 마, 다이애나. 그냥 떠 있는다고 그 비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넌 고래야, 통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발길질해. 아, 우리 귀여운 돼지들 봐봐. 물장구, 물장구, 물장구. 너무 자랑스럽다, 얘들아. 내 고군분투에 배가 불타는 느낌이 빠르게 왔다. 내 사지가 너무 무거워서 있는 힘을 짜내어 물에 떠 있으려 했었다. 아까 느꼈던 어지럼증은 이제 더 심해졌고 엄청난 피로가 나를 아래로 잡아당겼다. 내 옆으로 글로리아의 물장구가 점점 허우적거림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머리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위치에서 깐딱대고 있었다. 그녀는 물밑으로 사라졌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지만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글로리아는 숨을 쉬려고 기침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허우적거림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다시 아래로 가라앉기 직전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글로리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당긴다던 경고가 내 귀에 크게 울렸다. 도와주세요. 다이애나가 소리를 지르자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듯 모두가 다 같이 뭐라도 해달라 외쳤다. 1분 정도 가만히 앉아 듣고 있던 쇼나가 마침내 느릿하게 걸어 끝에 구조링이 달린 줄을 집었다. 글로리아, 정말 꺼내줘? 지금 포기하면 5번 찔리는 거야. 누군가는 스타트를 끊어야 하니까. 애슐리는 글로리아를 향해 막대를 켜놓으며 말했다. 링 던지세요. 오키도키요? 구조링이 글로리아 옆에 자그마한 물을 튀기며 내려앉았다. 글로리아가 절박한 공포를 느끼며 링을 잡아당겼다. 상담사들이 줄을 당기는 동안 글로리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덜덜 떨면서 우리를 뒤돌아보았다. 글로리아가 마침내 물가로 나가자 애슐리는 수건으로 글로리아의 몸을 대충 닦더니 부두로 데리고 와 우리 앞에 서게 했다. 돼지들아, 진짜 애초롭지 않니? 30분 남짓 있었는데 글로리아가 벌써 포기해버렸어. 만약 보상이 더블 치즈버거였으면 더 오래 버텼을 텐데. 상담사는 웃었지만 글로리아의 입술은 그저 떨릴 뿐이었다. 얼굴에 훤히 드러나도록 떠오른 수치심을 보자 그녀의 상처가 느껴졌다. 우리가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그들은 글로리아를 질책하고 이름을 불러대면서 막대기로 찔렀다. 5번의 찌름이 끝나자 글로리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들 다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애슐리는 글로리아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터프한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야. 그 덕지덕지 붙은 살과 살튼 자국 아래에는 아름다운 소녀들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모두 한때 여러분과 같았어.
매건이 측은한 듯 덧붙였다. 변화의 과정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알아. 특히나 스스로가 못나고 건강하지 못한 젖수가 되게끔 내버려뒀을 때는 더더욱.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움받았던 그대로. 그들은 글로리아를 부두 가장자리로 옮겨 그곳에 앉아 울게 내버려뒀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글로리아가 고래 구경을 한다고 여겼다. 두 번째 타자는 이네즈였고 그 다음은 다이애나, 그리고 모건이었다. 매번 그들은 글로리아가 받았던 대우 그대로 받았고 상담사들은 점점 더 즐기는 것 같았다. 막대 찌르기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찌른 상태로 오래 있었다. 마침내 모건의 벌이 끝났을 때 나는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제 둘만 남자 애슐리가 다가오더니 쭈그리고 앉아 손뼉을 쳤다. 우리 네털리 정말 자랑스러워. 그레이시도 그렇고 저 다른 햄덩어리들에게 제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그레이스와 나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막대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충분한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물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특히나 내 팔이 제발 그만하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호수가 나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머리가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자마자 재빨리 다시 위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니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물을 잡으며 행여나 손에 걸리는 게 없는지 애타게 찾았다. 내가 점점 힘겨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레이스는 이미 나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힘내라는 소리가.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내 마지막 힘이 빠져나감을 느끼는 순간 내 앞으로 구조링이 떨어졌다. 잡기 싫었다. 물가로 나가기 싫었다. 애슐리와 그녀의 대지 행진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나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는가? 나는 힘이 다 빠진 팔을 힘겹게 던져 링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몸을 말리는 동안 상담사들은 수다를 떨고 있었다.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물속에 버틴 게 용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해주었다. 돼지가 아니라 하마였나 봐. 쇼나가 말하자 그 셋 모두가 일제히 웃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부두로 끌려와 아직도 사력을 다해 물에 떠있는 그레이스 앞에 섰다. 네털리 정말 잘했어. 1시간 24분이나 버티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다니깐.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너 같은 애들한텐 정말 대단한 성과야. 애슐리는 내 어깨 너머에서 마구 짓거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작 2등일 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지? 떨 시간도 없었다. 애슐리는 곧장 내 등에 충격기를 갖다 대고 전기를 가했다. 온몸의 근육이 수축하더니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내 몸에 붙들려 애슐리와 그녀의 행진에 에워싸여 말을 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애슐리는 내 피부가 탈 때까지 충격을 가하더니 마침내 막대를 걷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축 늘어지고 말았다. 그레이스도 도움을 받아 물가로 나온 뒤 몸을 말렸고 상담사들이 그녀에게 신선한 샐러드 그릇을 주면서 대단한 생색을 해댔다. 샐러드는 타라가 가지고 왔다. 둥근 방울토마토와 아삭한 상추만으로도 내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다. 내 인생에서 그 샐러드만큼이나 원했던 것이 또 있을까? 다른 소녀들도 가까이 다가가 모두의 눈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샐러드에 꽂혔다. 그레이스는 그릇을 배에 대어 안고는 포크를 입에 가져갔다. 그리고 한 입 먹는 순간 애슐리가 그릇을 쳐서 떨어뜨리더니
호수로 걷어차버렸다. 그 한 입을 음미하길 바래, 그레이스. 그게 얼마나 맛있고 신선했는지 기억해. 야채야말로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야 해. 오늘 밤에 배가 고파진다면 그 한 입을 기억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샐러드 한 그릇을 다 먹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몸이 그걸 원하게 내버려둬. 이제 곧 더 이상 기름진 감자칩이나 살찌는 사탕류는 원치 않게 될 거야. 넌 그 샐러드를 원할 거야. 잘했어, 소녀들.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좀 쉬자. 애슐리, 쇼나와 매건은 우리를 다시 통나무집으로 몰았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별로 상관 않는 듯 마구 몰아붙였다. 아까 도망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상상했다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았다. 전기 충격으로 인해 내 모든 신경이 여전히 찌릿찌릿했고 내 팔은 쓸모없을 정도로 덜렁댔으며 내 두 다리는 내 몸뚱어리를 겨우 옮겼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제대로 된 잠을 원하는 내 머리가 띵하고 울려왔다. 우리는 누구도 뒤집혀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다시 수갑을 차는 것에 대해 따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 애슐리가 문가에서 미소를 짓더니 불을 껐다. 오늘 푹 자두렴, 내 돼지들아. 내일은 그 무거운 덩어리를 내려놓는 방법을 배울 거야.